지금부터 수업 시작합니다. 집중! 안녕하세요. 혼영공의 정쌤입니다. 오늘은 수업 대신에 혼영공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준비해 봤는데요. 맨 처음에 혼영공 소개 영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구독자가 무려 81명이나 늘었습니다. 네, 얼마 없죠. 얼마 없긴 한데 저희는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여기저기에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라고 사실 구걸하지 않고 조용히 차곡차곡 강의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느는 구독자 수가 저희한테 되게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제가 아직 어색하다 그랬잖아요. 이 유튜브 채널이 아직은 사실 어색하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씩 이제 구독자분들이 늘 때마다 그분들께 좀 더 좋은 강의를 선물해 드리고 자는 마음이 이제 새록새록 한 숫자 하나씩 늘 때마다 그런 기분을 느끼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편집해주는 친구랑 얘기하기를 100명이 구독자 수가 100명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자. 근데 지금 81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넣는데 실은 제가 며칠 전에 처음으로 약간 소심하게 귀엽게 제가 되게 아끼는 좋아하는 영어 교육 자료 관련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 자료라는 카페인데 거기다 살짝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근황을 알리면서 제가 사실은 혼영공이라는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걸랑요 라고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남긴 게 있는데 그걸 보시고도 또 한두 분씩 시간 날 때 한번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상 딱 들어오셨을 때 갑자기 그냥 강의가 막 진행되고 있으면 이거 뭐지? 이러실까봐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소개 영상과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핵심적으로 특히 여기 제가 퀘션을 4개 정도 준비해 봤는데 나머지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이제 정쌤, 믿어도 되는 쌤인가요? 여기 부분에서 제가 되게 후회되는 부분이 그 첫 번째 동영상, 소개 동영상에서 너무 웃겨보고자 하는 어색한데 아직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막 그런 와중에 또 웃겨보고 싶은 되도 않은 욕심을 부리면서 막 미녀 강사다 뭐 손이 뚱뚱하게 나서 고민이다 뭐 이런 헛소리 막 찍찍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혼영공을 강의하는 정쌤이 자격은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학력도 밝히지 않고 경력도 밝히지 않고 남들은 그런 스펙을 막 강조하기 급급한데 이 사람 뭔가 동네 아줌마인가 믿어도 되는가 정말 그런 어떤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안 느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진지하게 짧지만 진지하게 정쌤 과연 믿어도 되는 쌤인지 소개를 직설적으로 한번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혼영공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으면 좋아요. 여러분들 다 질문 보이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4가지 질문에 답하는 아무도 질문을 해주지 않아서 이 질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혼영공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퀘션 넘버 1 혼영공 무엇? 제일 첫 번째 질문은 혼영공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혼영공, 혼자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줄임말이거든요. 따라서 혼영공은 혼자서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영어 교육 관련 컨텐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영문법 강의를 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자, 영문법 강의에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을 위한 컨텐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중급 이상의 학습자는 어떤 분들인가? 어떻게 보면 중학생 여러분들, 요즘 중학생들이 공부 정말 잘하고 미리 선행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대학생 여러분들, 고등학생 여러분들, 심지어는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어른이들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급 이상의 학습자라는 그 말은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학습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영문법 강의인데 밑에 보면 촘스키 문법이라고 써 있습니다. 촘스키 문법을 지향하는 영문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촘스키 문법의 어떤 언어학 이론을 깊이 심도 있게 살펴보는 언어학 수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재로 쓸 책 이름이 감으로 하는 영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지언어학과 교수님이신 전종섭 교수님이 지으신 책이에요. 원본은 이 교수님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다니시는 대학원생 시절에 지으신 책이 계속 개정이 돼서 지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세네 번 정도 개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커버가 얼마 전까지 초록색이었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주황색 커버로 이루어진 감으로 하는 영어. 원본은 되게 두꺼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얇고 이렇게 접근 가능성 높은 되게 읽기 쉬운 크기와 사이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감으로 하는 영어라는 교재를 제가 한 강 짧게 쪼개서 알려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강의를 듣기 전에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촘스키 문법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 논한 구조라든가 스펙, 컴프가 포함된 절의 구조 그리고 스펙으로의 이동규칙, 컴프로의 이동규칙 이런 이동의 개념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뭐 의미상의 주어라는 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요. 그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프로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사실 오형식 문법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는데 저희는 시작부터 이것들을 배우고 들어가고 사실 지금 이 혼용공 사용설명서를 하기 직전까지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용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재로 들어가지 않고 본교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익숙하셔야 교재로 들어갔을 때 낯설음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용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법 강의를 하는데 저희 혼영공은 어떻게 진행을 되냐면 듀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용어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는 기본 강의가 있고 심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똑같은 용어 설명을 하되 좀 초급 여러분이라면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막 되신 여러분들 또는 그 정도 레벨의 어른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한 용어 설명이고요. 심화 단계다 그러면 중급,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급은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이상의 여러분들 1학년에서 이제 어른분들까지 그래서 두 가지 패턴으로 용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동사 최근에 수업한 조동사다. 그럼 초급에서는 조동사의 어떤 조직도,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원리만 설명해 드린다면 중급 아직 저희가 요거 심화 수업은 조동사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 동영상이 끝나고 나면 다음 동영상이 조동사의 심화 과정. 근데 이때 되면 어떤 것들을 설명해 드리냐면 여기서 아직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컴프, 스펙이라는 자리를 설명해 드리면서 이 자리로의 이동을 하게 되는 어떤 원리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스펙으로 이동하는 것은 의문문 만들 때 스펙으로 이동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도치되는 성분들이 이동해가는 자리가 스펙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치는 사실 고급이잖아요. 5가지의 도치가 있는데 부정어 도치, 부사구 도치, 형용사구 도치, 문법적 도치, 목적어 도치 정도. 요 정도 알아두시면은 뭐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뭐 각종 영어 시험에서 고난도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다 커버가 되는데 아무튼 도치되는 성분들이 이동해 나가는 자리가 바로 스펙으로 이동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탄문이라든가 관계사절에서 관계사 WH가 이동해 나가는 자리도 스펙이라는 자리고 양보의 부사절 뭐 no matter what, no matter who 뭐 등등등 그런 양보의 부사절들도 다 WH가 이렇게 스펙으로 이동해 나가거든요. 또는 뭐 조동사들이 의문문을 만들 때나 여기서 도치에서 부정어가 도치된다. 그러면 조동사가 같이 동반으로 컴프 자리로 이동해 줘야 되는 조동사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구 도치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 중에서 자동사라고 하죠. 자, 우리가 부르는 용어로는 일항수로 동사. 요것들도 컴프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겨요.
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다루는 것이 심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연공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영문법 강의다. 근데 혼연공에서 가르친 영문법은 오형식 영문법이 아닌 촘스키 문법의 근간을 둔 기반을 두어서 만든 책 감으로 하는 영어를 주교재로 한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다? 아직 본교재로 들어가지 않았다. 기본과 심화의 듀얼 과정으로 용어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용어 설명이 끝나면 무엇을 한다? 감으로 하는 영어의 30강을 아주 잘게 쪼개서 총 150개 이상의 강의로 쪼개서 여러분들께 한 강 한 강씩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혼연공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영문법 강의 혼연공 수업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question number 2. 혼연공 누가 들어야 하나요? 이 부분은 사실 소개 영상, 처음에 했던 소개 영상과 많이 겹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새롭게 구독을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짧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처음에 혼연공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야 하는 분들 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하는 분. 이것은 꼭 남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거죠. 나는 꼭 정말 영어를 잘해야 되겠다. 난 너무 영어를 잘하고 싶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은데 저도 이런 학생이었는데요. 반드시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영어를 잘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렇게 되고 싶은 정말 절박한 분들은 항상 어디에서 벽에 부딪히냐면 열심히 외워요. 단어도 막 열심히 외우고 문장도 열심히 외우다가 벽에 딱 부딪힙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어민을 딱 만났는데 원어민을 만났을 때 머리가 하얘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사전을 찾거나 지금 같은 경우는 네이버 파파고에 막 의존을 해야 될 때 너무 좀 그동안 뭐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왜 이렇게 잘하는 걸까? 그들은 우리처럼 공부도 하지 않는데. 차이가 뭐냐면 암기와 원리를 체득하고 있는 거의 차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구하는 혼연공 영문법 수업은 원어민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문법, 머릿속 문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기 다 시험들이잖아요. 사실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원리가 이해되면 암기도 저절로 쉬워지는 걸 저도 느꼈고 제 제자들도 많이 체감하고 감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여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내신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내신을 준비하는 건 누구죠? 네, 수많은 중고딩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습자분들이신데요. 이분들 매우 치열하죠. 중고딩 여러분들이 치열한 거는 학교의 그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수행평가가 요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아주 작은 에세이, A4 용지 한 장 정도의 에세이를 써야 되는 그런 영작 그 수행평가도 있는데 이게 되게 점수를 많이 차지하고 그들은 잘 쓰고 싶은데 잘 못 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 도와주고 있어요. 저희 고객님들이라도. 근데 이런 분들이 혼연공을 들어서 원리를 체득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내신에도 절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수능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고등학생 여러분들과 더 좋은 대학,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재도전 하시는 여러 재수, 삼수생 여러분들 근데 그 중에서도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면 취업이나 유학이나 교환학생 등등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각종 영어 ETS 시험이 있죠.
이 시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험으로 들어가면은 영어 단어 암기가 되게 많은 부분을 이 학습자들에게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차지하는데 영단어 공부하는 영단어 보캐블러리 책을 보면은 요즘에는 다 뭐 옛날처럼 단어 뜻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문장으로 그 단어가 그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뉘앙스를 파악해야 되는 부분인데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법이 체득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 여러분들이 이 영단어 책을 공부할 때 속도가 되게 느려지고 그 문장 구조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냥 해석을 보고 공부해야 되는 정말 옛날 방식을 2019년에도 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카페에서 제가 공부하는 대학생들 보고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에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드릴 영문법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 문법 공부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독해. 빠르고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외운 단어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게 될 문장 구조들이 모여진 것이 문장이고 그것들이 또 모여진 게 독해 아닙니까? 그래서 독해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혼영공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무원 영어시험. 제가 서점에 가서 공무원 영어시험 문제집을 한번 펴봤어요. 펴봤더니 깜짝 놀란 것이 첫 번째 놀란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공무원 9급 공무원 시험은 문제는 좀 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7급 요즘은 7급 이상은 ETS 시험 점수로 대체하기도 한다는데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게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과목은 하겠는데 영어가 어려워요. 영어를 기초가 너무 없어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영어 공무원 영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학원도 다니시고 인강도 들으신데 그 인강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또 뭐냐면 굉장히 문제도 그렇지만 그 수업 방식 자체도 올드하다. 그 옛날 정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방식, 지금 2019년인데 그 인강 수업 자체도 되게 올드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서 2019년에 듣기에는 좀 너무 올드하다. 그리고 올드하다 보니까 어렵게 설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 시험 문제집으로 공부하시면서 혼영공을 같이 이렇게 혼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회화 영작을 잘하고 싶은 분들, 이 부분은 참 요즘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인터넷 네이버에 딱 어학당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까셔도 되게 많은 좋은 컨텐츠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영어 회화를 잘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영작을 잘하시고 싶은 분들도 닥치고 우리가 문장을 외우던 시절 문장을 통째로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운다. 이건 너무나 무리한 발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글로 된 책을 어떤 책을 읽었어요. 에세이를 읽던지 어떤 지식을 채워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누구에게 그 책 어땠어? 그러면 그 책에 있는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암기해서 말하진 않지만 제가 이해한 저 나름의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그 책은 이런 거에 관한 책이었어. 근데 나 이 책의 끝부분이 참 이렇게 마음에 들더라고. 저자의 이런 것에 대한 관점에 나는 좀 반대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참 괜찮은 책이었어.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서평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으면 외우지 않아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읽은 부분을 다른 데 가서 나도 모르게 영어 일기를 쓰고 있다든가 다른 데 가서 그 영어를 내가 좀 다른 단어로 바꿔서 패러프레이징해서 말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면 영작을 잘하고 싶다면 의외로 영문법을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저희 혼영공에서 가르쳐 드리는 문법은 어떻게 보면 원어민들의 머릿속 문법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회화와 영작, 즉 말하기, 쓰기를 위한 문법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소개해 드릴 때도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번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영어 교육이라고 썼습니다. 영어 교육, 제가 영어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영어 교육이 여기 왜 썼냐면 영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특히 신입 교사 선생님들, 신입
강사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이 혼연공을 만든 거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면 저의 한 20년 전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분사구문을 가르쳐야 되는데 분사구문을 제가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이걸 질문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가면 영락없이 어떤 되게 똑똑해 보이는 동그란 안경 쓴 애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뭐 분사구문에서 어쩌고저쩌고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요 질문만 안 하고 오늘 무사히 수업을 마쳤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을 꼭 질문하는 약간 얄미운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학생들이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좀 시원하게 알려주는 어떤 그런 교육 컨텐츠는 없을까? 영어 선생님들이 보는 문법책은 없을까?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지금 서점에 가면 있긴 있는데 영어 교사들, 영어 강사들이 보는 문법책이라고 하는데 지나치게 어렵게, 지나치게 많은 내용들만 막 담아놓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그렇게 많은 어떤 그 문법 내용들, 문장들이 아니라 왜 때문에 사실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학생들도 그걸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고 사실 선생님들도 그걸 답해주고 싶은데 딱히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답답하고 수업이 두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누구나 신입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입 교광사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이건 왜 그렇게 되는 걸까? 혼연공을 찾아보시고 좋은 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퀘스천 넘버 2 혼연공 누가 들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